자, 페이지 93페이지 2015년도에 실시했습니다. 9월 모의고사 증상 뭐 있을까요? 19번? 자, 19번 뭐 무력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밀도가 균일한 금속 용기에 물을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이때 물의 부피가 7V0이거든요 라고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의 빈 용기가 물에 떠서 정지해 있는 모습이고요. 수면의 연장선 위쪽 부분의 부피가 V0이고 연장선 아래 빈 공간의 부피는 5V0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는 나에서 술을 취할 때 나는 부피 V의 물을 용기에 서서히 채워서 용기가 정지한 모습입니다. 물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금속 용기의 이만한 공간 부피가 얼마라고? 7V0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놈을 물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에다 넣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지? 이 공간이 5V0였고요. 그 위쪽에 떠있는 요 금속의 부피 부분이 V0였습니다. 문제 맞나요? 네. 물 밀도를 로우라고 해봅시다. 금속의 밀도를 로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네. 그리고 금속은 요만한 부피가 있었을 텐데요. 뭐 V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 전체 부피는 얼마 됩니까? V 프라임 플러스 V0일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금속의 질량을 물었습니다. 금속의 질량을 로 프라임이라는 금속의 밀도에서 금속의 부피를 곱해주면 되겠죠? V0 플러스 V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이 금속의 질량과 즉 무게와 그리고 부력이 뭐하다? 정말 평관계 있잖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지? 금속의 질량 여기다가 뭘 곱하면 중력가속을 곱하면 금속의 무게가 나올 거고 이 금속의 무게는 금속에 걸리는 무력과 같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부가 어떻게 됐습니까? rho g 부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v 프라임과 5v0일 겁니다. 됐습니까? 되나요? v 프라임이 잠겨 있고 또 5v0만큼 잠겨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일단 GG 하나 없애볼까요? 로 프라임 V0 플러스 로 프라임 V 프라임은 로 V 프라임 플러스 로의 5배의 V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네요. 됐습니까? 되나요? 로 프라임에 마이너스 로 V 프라임이고요. 뭐 일단 이 정도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V만큼 물을 채우니까 가득히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잠긴 부피 넣는 게 되겠죠? 여기 잠긴 부피가 되겠죠? 아, 이거는 이제 물의 밀도가 좀 더 들어가야죠. 그럼 여기는 로 프라임에 V0 플러스 V 프라임 요만큼의 무게에다가 로 V만큼의 물의 질량이 더 들어갔죠. 거기에 G 하면은 맞죠? 거기에 G 하면은 로 G 잠긴 부피는 V'과 5V0만큼 V' 플러스 5V0만큼이 잠겨 있을 것이 알죠? V' 플러스 7V0만큼 잠겼죠. 됐습니까? 이만큼이 7V제로잖아. 그치? 금속의 V' 플러스 V0 플러스 7V0 이렇게 되죠. 이게 금속 전체의 부피죠. 그러니까 금속 전체의 부피에다가 차이는 요 공간 부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V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G진하기로 하면 요만큼의 부분이 요에다 나가요. 그죠? 맞아요? 요 부분은 로 V 프라임 플러스 5배의 V0입니다. 요만큼이 로의 V 프라임 플러스 5배 V0죠. 그러니까 그리고 로의 V 이꼴 로의 V 프라임 플러스 로의 8V0 일 것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는 로의 V 프라임 없앨 수 있었죠. 되나요? 그리고 로로 다 없애버리고 나니까 5배의 V0 이쪽 넘어가면은 3V0 이꼴 V가 나옵니다. 와, 나 힘드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럼 굳이 이거를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V0 플러스 요만큼이 V판이 되는 거죠. 좀 널찍널찍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도 조만간 뭐 부력을 공부할 일이 오겠죠? 부력 공부되면 이제 부력 관련된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싹 정리해서 풀어볼 일이 생겨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말고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8번 문제예요. 팔번 그림 가와 같이 상자에 용수철저울을 고정하고 추를 실로 매달아 놓은 실험 기구가 실험실 바닥에 정지해 있습니다. 용수철저울로 측정한 추의 무게가 W0라고 되어 있네요. 뭐 그냥 이 용수철저울에 물체가 놓여 있는 뭐 mg만큼 놓여 있으면 W가 mg만큼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림 나는 가와 동일한 실험실에서 가와 동일한 실험기구 A, B를 연직 방향으로 각각 등가속 운동을 했는데요. A가 위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합니다. A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A가 위로 올라가면 가속도가 위쪽 방향에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속도 위쪽 방향은 F, 관성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관성력 크기는 MA만큼 아래쪽으로 잡힙니다. 물론 MG만큼의 무게 당연히 아래쪽으로 잡히고 있는 상황일 것이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A와 B의 가속 크기는 중일 가속보다는 어쨌든 작은데요. 용수철저울로 측정한 무게 WA는 합니다. 예, WA는 이 둘의 MG하고 MA의 합으로 WA가 나와야 할 것이겠습니다. 즉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면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은 관성력이라는 놈을 위쪽 방향의 가속도 대비 아래쪽으로 관성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요 이게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보니까 B라는 놈은 아래쪽 방향의 관성력 가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가속도 아래쪽이면 당연히 F 관성력은 위쪽으로 잡히게 됩니다. 물론 MA 크기만큼 말입니다. mg만큼의 무게에서 관성력을 빼야 이거는 WB가 나오겠죠. 네. 즉 우리가 이제 밑으로 6층에서 이제 1층으로 쑥 내려가는 과정에서 갑자기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은 관성력만큼이 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WB가 제일 작고 WA가 제일 큰 그런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정말 옛날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정도일 때 그때 관성력 하면서 엘리베이터 올라가고 내려가고 했던 그 형태의 문제 이것이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뭘 조심해볼까요? 20번. 20번인데요. 자, 20번 누가 봐도 돌림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정규 분리에서 돌림을 배워보셨을 거라 봅니다. 그죠? 맞습니까? 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 M인 철수는 나무판 A 위에 서 있고요. 질량 2M, 길이 3L인 동일한 나무판 A, B가 수평면에 나란하게 양끝이 받침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철수가 점 P에서 X만큼 떨어진 곳에 정지해 있는데요. 받침대가 나무판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가 P점과 Q점이 서로 같고요. 철수는 AB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는 됩니까? 하네요. 나무판 A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3L인가요? A의 길이가 3L 되고 있고 양 끝에 받침점 P가 있었고 별다른 얘기가 없는 그리고 여기 L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나머지 2L 길이가 이렇게 있어서 받침점 Q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요거 EM이었고 요 놈도 EM이었습니다. 철수가 X만큼 떨어진 곳에 철수가 있는데 철수의 질량은 M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M, EM 합해서 얼마요? 5M이죠. 예. 그 5M을 P가 떠받치는 힘을 F라 한다면 Q가 떠받쳐야 되는 힘 역시 얼마다? F라고 놓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P, Q가 떠받치는 힘을 P가 서로 뭐야 돼? 같대라고 해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쪽에서 떠받칠 힘의 크기는 얼마 될까요? M, EM 이쪽에서는 5M 빼기 2F만큼 하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떠받쳐야 될 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떠받쳐야 될 힘은 얼마입니까? M, EM 합해서 3M을 이쪽에서 F 떠받쳐주니까 얘는 3M-F로 떠받칠 겁니다. 뭐 원래 다 G를 써야 마땅합니다만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 97페이지나 98페이지 보면 비종이들 많잖아요. 그런 쪽을 좀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쪽을 기준으로 하든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뭐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어쨌든 힘에 대한 정보가 질량 M과 어떤 관계 있는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 놈을 기준해 봅시다. 토크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을 상상해 보죠. 시계 방향하면 지금 이 받침대가 위로 올린다는 것은 뭐 반대로 받침대가 나무판 B를 내리는 힘과 같을 겁니다. 3M-F의 힘으로써 L 거리에서 내리고요. 네. EM의 질량이 1.5L의 거리에서 내릴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는 요게 떠받치는 힘이 되겠죠. 반시계는 5M-EF가 3L 거리에 있을 것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M과 F와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정해 주시죠. 뭐 어차피 L 떠내면 3M-F 요것도 플러스 3M 이쪽은 5M-10M- 15M 15M-6F입니다. 15M-6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6F 넘어가면은 5F가 될 것이겠고요. 6을 빼면 9M이 되겠죠. 힘 F 크기는 5분의 9M 원래 G가 더 붙는데 뭐지?
5분의 9가 될 것 같습니다. 3m 마이너스 힘의 얼마? 5분의 9라 했죠? 5분의 15에서 9 빼면 6인가요? 이렇게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요 P점을 기준해서 시계와 반시계를 만들어 봅시다. 시계는 누가 돌립니까? 철수가 돌릴 겁니다. 그지? M 곱하기 X의 거리에서. 그리고 EM 요게 1.5L 거리에서 돌리겠죠. 반시계 방향 이놈이었어요. 6분의 다시 5분의 6M 그지? 이놈이 3L 거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이겠습니다. 이 얼마지? 5분의 36, 18ml 되겠죠. 이게 얼마요? 3ml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mx 플러스 3ml은 한데 3ml이 넘어가면 5분의 15배니까 5분의 3ml 나올 것 같습니다. 이 x의 길이는 얼마라고? 5분의 3l의 길이가 되면 될 것 같네요. 예, 돌림을 2번 연속 돌린 거가 되겠습니다. 요 놈을 기준하든 이쪽을 기준하든 어쨌든 힘 F에 대한 정보가 나올 겁니다. 요게 꼭 기준하는 겁니다. 이쪽을 기준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제 체크해 주십시오. 5번, 14번, 15번. 5번, 14번, 15번. 문제 체크했습니까? 됐나요? 예, 아니 계속 하는 거예요. 9월에 5번, 14번, 15번. 야, 이건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는 문제 있을까요? 여기 전자기 파트 쪽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좀 다 맞춰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5번, 14번, 15번. 나 이거 설명 좀 필요한 문제 있어요. 한 사람 얘기해 주십시오. 전자기 다 맞췄습니까? 정말입니까? 예, 14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 같이 무한히 가늘고 긴 평행한 직선도선 ABC가 있었어요. 합니다. 물이요. 물로만 하면. 자, A도선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I만큼이라고 합니다. B도선 전류가 위쪽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역시 I라고 해놨습니다. C도선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네요. I만큼의 전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놨네요. PQR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전 세기를 비교해 보십시오. 했습니다. 예, P점, Q점, 그리고 R점이네요. 우리가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하네요. B,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상수 K의 거리 R분의 전류 I입니다. 물론 상수 K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는 숫자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다 직선도선이니까 굳이 상수 K를 쓸 이유가 없죠. 뭐 하다못해 누구 하나는 원형도선이었으면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요 자기장을 직선도선에 의한 자기장에 관하여 우리가 앙페르 법칙, 전류 잡고 자기장 잡는 이런 형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먼저 A 도선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어차피 거리는 다 1로 삼을 수 있겠죠? A 도선 전류 잡고요. 자기장 올라오는 방향으로 1분의 1 쓸게요.
전류색이 1, 그리고 거리 1 떨어졌으니까요. 되겠습니까? 이쪽에서 해볼게요. 전류자꾸 자기장 내려가는 방향으로 역시 1분의 1 되겠습니다. 여기도 내려가는 방향인데 거리가 이제 3 떨어졌죠. 3분의 1 쓸게요. 이해됐습니까? 예, 지금 이 놈은 A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표시해 본 겁니다.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B 도선이요? 전류 잡고 이쪽을 올리는 거죠. 올리는 방향으로 3분의 1 되겠고 올리는 방향으로 1분의 1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이쪽은 내리는 방향이 되겠죠? 내리는 방향으로 1분의 1 쓰시면 될 것 같네요. 요게 B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됩니다. 내가 색깔을 좀 써달라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하다 보면 내가 A 때문에 썼는지 B 때문에 썼는지 순간 헷갈릴 수도 있고 나중에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역시 그런 유의 어떤 실수를 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색깔 좀 써달랬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수능을 친다면 색깔 쓰기가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공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고3인 상황도 아니고 C도선 보겠습니다. C도선 이제 내리는 방향입니다. 내리는 방향이다 보니까 P, Q, R 모두 내려가는 자기장이 걸립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도선에 의해서는 내리는 방향으로 5분의 1, 내리는 방향으로 3분의 1, 내리는 방향으로 1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렇게 한 뒤에 P, Q, R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제일 큰 놈이 누굽니까? 라는 그런 유형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내리고 1, 3분의 1하니까 이쪽에서는 R점에서는 2 더하기 3분의 1 뭐 이렇게 쓸게요. 내리는 1과 올리는 1은 상쇄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내리는 1과 올리는 1은 상쇄되니까 결국 남은 거는 내리는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내리는 1, 내리는 3분의 1, 올리는 1, 올리는 3분의 1, 내리는 하면 1 플러스 뭐 얼마 정도 있었겠죠. 대소관계를 뭐 실제 계산을 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니까 결국엔 R점에서 제일 큰 자기장 그리고 Q점에서 제일 작은 자기장이다라고 우리가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확인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 도선별 엄청값 잡고 전류 잡고 하면서 엄청값으로 전류 잡고 나머지 자기장 잡으면서 내리는 방향, 올리는 방향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떨어진 거리와 전류의 세기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서 그럼 이걸 이제 얼마든지 전류의 방향도 뭐 A를 내린다든지 또 전류 세기는 이건 뭐 2A하고 1A하고 3A하고 또 바꿀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바꿨을 때 우리는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뭐 전류 세기를 바꾸든지 전류 방향을 바꾸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 세 도선에 의한 중학교 2학년 때는 보통 2개의 도선에 의한 자기장 세기의 어떤 정보들을 물었다면 얼마든지 3개를 물을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 아마 이런 류의 질문들도 봤을 거예요. 이런 전류, 이런 전류, 이런 전류 하는 것들 말입니다. 예, 마찬가지. 가나다 도선에 의해서 올린지 내린지 방해 표시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얼마든지 답을 낼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뒤져보면 이런 류의 질문들 있어요. 작년 2학년 뒤진 것들에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A점, B점, 뭐 C점 이런 식으로도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돼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쌤가 이거 전류의 자기장 문제 좀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별도로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전 문제들 얼마든지 프린팅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쌤가 중학교 2학년부터 좀 해줄 수 있습니다. 나 쪽팔려서 그런 거 질문 못 하겠는데요 하시면은 뭐 배워갈 게 없습니다. 여기 몰라요. 나 좀 설명 좀 더 해줘요. 이런 류의 질문들 문제 좀 더 주세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더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자, 그럼 페이지 99쪽인 것 같네요. 예, 2015년 10월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